자, 안녕하세요. 수학 원 14차 시 연습 문제 풀이 시간이었습니다. 그 내용들 한 문제 한 문제 선생님이 좀,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틀렸던 문제들이 있다면, 그리고 잘 안 풀렸던 문제나 아니면 개념이 조금 헷갈렸던 문제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영상 설명 보시면서, 그 내용들 자세히 잘 이해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설명 차근차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다음 함수와 그래프를 알맞은 것끼리 선으로 연결하시오 라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수 있는가 라는 것을 물어보는 유형인데요. 자, 보시면 지금 그래프 4종류가 주어져 있죠.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여부를 여러분들이 빠르게 파악하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지금 보시면 주어진 몇 개의 점들이 있어요. 그쵸? 이러한 특징적인 점들을 과연 지나는지, 그래서 대입해서 성립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면 점근선도 주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점근선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먼저 그러면 기억번부터 좀 살펴볼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일단은 그래프의 특징을 보게 되면 증가냐 감소냐 이런 것들을 좀 빠르게 파악해 주셔야 된단 말이죠. 증가와 감소 어떤 것을 기준으로 판별하게 될까요? 그쵸? 지수함수든 로그함수든 전부 다 미의 범위에 따라서 이 함수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밑이 1보다 크게 된다면 증가함수, 그 다음에 밑이 0과 1 사이면 감소함수의 모양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점근선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판별을 해줄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만약에 지수함수냐 로그함수냐 라고 했을 때 지수함수 같은 경우에는 점근선이 어떤 모양? 그쵸? y는 어쩌고 모양. 그래서 이 모양은 x축과 평행한 직선의 모양이 나온다 라는 걸 볼 수가 있고, 로그는 반대로 x는 어떤 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얘는 y축에 평행한 점근선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 이것만 보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판별이 가능하겠는데요. 근데 이제 좀 더 정확하게 이제 우리는 모양을 대충 찾아주고 점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자, 그럼 먼저 봤을 때 y는 3분의 1의 x-1제곱 플러스 2 이렇게 주어져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제일 눈여겨봐야 될 것은 먼저 3분의 1의 x제곱 이런 형태, 즉 밑이 1보다 작은 지수함수의 형태이고, 그렇다는 것은 감소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서 점근선이 x축과 평행한 모습을 봐야 된다. 그러면 그것을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디귿번이라는 것을 파악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과연 점근선이 y는 2라는 직선이 나오고 0,5를 지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내용 옆에 있는 거는 선생님이 조금 크기를 줄여서 옆쪽에다가 치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치워놓으면 좀 보일까요? 자, 이렇게 치워놓고 이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y는 3분의 1에 x-1제곱 플러스 2라는 함수인데요. 요거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기본형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y는 3분의 1에 x제곱이 기본형이었겠죠. 자, 그래서 얘의 방정식을 지금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시켰다라는 거 이제는 찾으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자, 그럼 여기에서의 점근선, 기본형의 점근선은 x축, 즉 y는 0이었을 테지만 이것이 이동되게 되면서 점근선이 y축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시킬 테니까 y는 2라는 직선으로 바뀐다라는 거 파악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그림에서도 눈에 보이듯이 점근선이 y는 2인 거 살펴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 방정식에 지금 0,5라고 하는 점을 대입했을 때 성립하는지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5는 3분의 1에 0 빼기 1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제곱 플러스 2가 되면서 3 더하기 2가 나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죠. 문제가 없네요. 그러니까 이 둘을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것들도 비슷하게 찾아주면 되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두 번째 니은번 보게 되니까 로그 3의 x-1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일단은 밑이 3, 1보다 크고 로그 함수이기 때문에 증가 함수이면서 점근선이 y축과 평행한 모습이 나와줘야 된다.
그럼 지금 봤을 때 그런 모양들 살펴보면 얘는 증가함수긴 하지만 지수함수의 형태인 것 같아 보이죠. 점근선이 y는 2로 주어져 있으니. 자, 그리고 증가함수는 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니은번이겠네요. 자, 이렇게 찾아주실 수 있겠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방정식을 보게 되면 y는 로그 3의 x라는 방정식을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시켰다라는 걸 볼 수 있겠고, 그럼 원래 기존의 점근선 y축 x는 0이라는 방정식이 1만큼 평행이동하니까 x는 1 나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2,0 대입하면 0은 로그 3의 1이라는 식이 나오게 되면서 성립하는 것까지 빠르게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디귿번. 지금 밑이 1보다 큰 지수함수의 형태죠. 그러니까 아까 설명했던 기억번이 되겠구나 라는 거 찾아보실 수 있겠죠. 실제로 이제 y는 3의 x제곱이라는 식을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 시킨 식이고, 그렇기 때문에 점근선 y는 0이라는 식이 2만큼 평행이동 되면서 y는 2라는 직선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3분의 7, 0이라는 거 대입해 보시면 0,3분의 7이라는 점을 대입해 보시게 되면 3분의 7은 3분의 1 플러스 2라는 식이 성립하게 되면서 지난다는 걸 체크해 볼 수 있겠죠. 마지막 4번은 리을번이게 되겠죠. 보시면 밑이 3분의 1인 로그 함수기 때문에 감소함수면서 점근선은 x축과 평행한 모습을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y는 로그 3분의 1의 x라는 기본형의 방정식에서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점근선 y는 0에서 1만큼 평행이동하게 되면서 x는 0에서 x는 1로 평행이동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고요. 이 대입해주게 되면 0은 로그 3분의 1의 1이라는 식이 만족되는 것까지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1번 설명해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 증가, 감소, 그 다음 점근선의 모양 요걸 가지고 빠르게 판별할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만약에 헷갈리신다면 요 내용들 선생님이랑 같이 봤던 이 내용을 잠깐 복습하시고 그리고 넘어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본형의 모양들 잘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2번, 다음 방정식과 부등식을 푸시오 라고 해서 지수 방부등식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지수 방정식, 지수 부등식 해결할 때 첫 번째 원칙, 밑을 통일시켜라. 그래서 밑을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하나의 숫자로 맞추어서 그 다음에 이제 지수를 비교하는 내용으로 내려오게 될 텐데, 자, 그때 여러분들이 지수를 비교해주는 상황에서 만약에 부등식의 경우라고 한다면 밑이 1보다 크다라고 하면 증가함수일 때니까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유지가 될 거고, 밑이 0과 1 사이면 감소함수라서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라는 거 주의해 보시면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죠. 자, 1번부터 볼게요. 지금 밑이 5와 125 이렇게 주어져 있단 말이죠. 뭐로 맞추면 좋겠어요? 그쵸? 125라고 하는 것이 5의 세제곱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밑을 5로 통일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좌변은 뭐 건들 게 없으니까 5의 2x-3제곱 이렇게 표현해주고, 우변은 5의 세제곱에 x 플러스 1제곱 이렇게 되면서 지수법칙에 의해서 지수끼리 곱해질 거거든요. 그래서 5의 3x 플러스 3제곱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수끼리 비교하는 것으로 넘어가 볼게요. 밑을 통일했으니까 2x-3이라고 하는 게 3x 플러스 3과 같아져야 되겠고, 2x를 우변으로 3을 좌변으로 이항시키게 된다면 x값은 마이너스 6이다 라고 해를 구해 주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넘어가 보죠. 2번도 지금 보시면 주어진 숫자가 3분의 1 이렇게 되어 있고 27 루트 3분의 1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뭔가 얘도 3에 대해서 표현이 가능한 숫자예요. 밑을 3분의 1로 통일시켜주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등호 방향 바뀌는 게 너무 싫어요. 그렇게 된다면 밑을 1보다 큰 숫자로 통일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3 같은 걸로.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항상 그렇게 밑이 뭐 1보다 큰 경우만 다루기 좋은 식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밑이 1보다 작은 숫자도 충분히 다뤄낼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이번에는 3분의 1로 밑을 좀 통일시켜 보려고 해요. 그러면 여기 27 루트 3분의 1 요거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익숙하다면 3분의 1에
3 더하기 2분의 1제곱 이런 식으로 바로 바꿨으면서 2분의 7제곱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능할 텐데요. 이 과정이 좀 빠를까봐 선생님이 좀 단기적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주어진 수를 27분의 1 곱하기 루트 3분의 1로 한번 바꿔서 써볼게요. 그럼 27분의 1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의 세제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면 27이 3의 세제곱이니까 3의 세제곱분의 1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 1은 세제곱 씌워도 똑같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분의 1의 세제곱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루트 3분의 1 같은 경우에는 루트 3분의 1 이렇게 쓰는 것도 가능하죠. 그리고 루트 같은 경우에는 앞에 첨자 2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고 2분의 1제곱을 바꿔 쓸 수 있을 테니까 3분의 1에 2분의 1제곱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두 개, 밑이 3분의 1인 두 개의 거듭제곱꼴을 곱해주는 형태니까 지수끼리 서로 더해주면 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썼던 3분의 1에 3 더하기 2분의 1제곱 이런 게 나오게 되는 거겠죠. 2분의 7이라고 계산하면 될 테니까 오른쪽에 같이 써보죠. 자, 그러면 좌변 3분의 1에 2x 플러스 2x 마이너스 1제곱이 3분의 1에 2분의 7제곱보다 커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지수끼리 비교하는 내용으로 넘어갈 거예요. 근데 지금 밑인 3분의 1이 0과 1 사이의 값이기 때문에 부등호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쵸? 부등호 반대로 꼭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수끼리 써주게 되면 2x-1과 2분의 7을 비교하는 상황인데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 주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1 이항시켜 볼게요. 그러면 2x가 2분의 9보다 작다. 그래서 양쪽 2로 나눠주게 되면 x는 4분의 9보다 작다. 이렇게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수방정식, 지수부등식 이런 것들 해결하실 때 좀 간단하지만 특히 부등식에서 여러분들이 밑의 범위에 따라서 부등호 방향이 결정된다는 거 한 번 더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번으로 넘어가 보죠. 이번엔 로그 방부등식에 대한 내용인데요. 다음 방정식과 부등식을 푸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 로그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주의사항이 더 붙죠. 어떤 거? 그쵸, 여러분들이 반드시 미조건, 진수조건, 특히 진수조건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진수조건을 반드시 체크해보자 라는 거 주의사항입니다. 요거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보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1번 같은 경우에 일단 지금 보시면 처음에 밑이 다르다면 여러분들이 밑을 통일시켜 주셔야 되는데 지금은 운 좋게도 밑이 3으로 통일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바로 이제 진수끼리 비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 플러스 5와 2x 플러스 1이 같아져야 됩니다. x 우변으로 1, 좌변으로 이항시켜 주게 된다면 x 값은 4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웬만하면 이대로 마무리 지어도 되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이 값을 다시 대입해서 과연 진수 조건이 올바르게 만족되는지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는데요. 4 더하기 5 양수 나오는 거 맞고요. 그 다음 8 더하기 1 양수 나오는 거 맞죠? 그러니까 진수 조건 만족시킨다. 얘가 답이 되겠죠. 자, 이제 진수 조건을 체크하는 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부등식이 나왔을 때 2번 같은 유형인데요. 같이 한번 살펴보죠. 로그 5분의 1에 2x 플러스 6 로그 5분의 1 3x 마이너스 2라는 식이 나왔습니다. 지금 밑이 통일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바로 진수끼리 비교를 해주시면 되겠는데 밑이 1보다 작습니다. 그쵸? 그래서 5분의 1이라고 하는 밑이 지금 0과 1 사이의 값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등호를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그쵸? 반대로 뒤집어 줘야 된다. 요거 한 번 더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수끼리 비교해 줄게요. 2x 플러스 6과 3x 마이너스 2 이렇게 비교하는데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뀝니다. 자, 그러면 적절히 여러분들이 이항을 시켜줬을 때 x값이 8보다 크다라는 해를 얻어낼 수 있다라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대로 끝 잃어버리시면 되냐 안 되냐? 안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진수 조건을 체크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진수 조건을 체크해 볼게요. 각각의 진수들이 0보다 커야 되죠. 그래서 2x 플러스 6이라고 하는 애도 0보다 커야 되고 3x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애도 0보다 커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적당히 해결을 해줬을 때 x값은 마이너스 3보다 커야 되겠고 x값은 3분의 2보다 커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로 구한 이 부등식과 진수 조건으로 나온 두 가지 부등식이 전부 다 만족이 되어야 돼요.
하나라도 만족이 안 되면 이 부등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셋 다 공통적인 범위, 셋 다 만족하는 공통 범위를 찾기 위해서 수직선을 좀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부등식 8보다 크다.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3분의 2보다 크다. 그래서 이렇게 부등식 3개를 표현해 줬는데, 부등식 3개가 동시에 만족되는 범위는 지붕 3개짜리 구간을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해당되니까 결론적으로 x가 8보다 큰 부분이 공통 범위라서 해가 되는 거구나. 여러분들이 이대로 풀고 끝나서 그냥 이게 답이 된 게 아니라 이 준수 조건까지 모두 만족을 해줬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다라는 거 한 번 더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4번 지수함수 y는 요게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x값이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한다. a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여러분들이 이제 미체 범위에 따라서 증가감소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알고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 조건에서 x값이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한다. 요거 무슨 함수라는 뜻이에요? 그쵸? 요거는 증가함수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지수함수에서 증가함수가 나오려면 그쵸? 밑값이 1보다 커져야 된다. 자, 그럼 지금 주어진 함수에서의 밑은 뭐냐면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5란 말이죠. 요 값이 1보다 커져야 된다라는 조건이 주어진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2차 부등식 풀어주면 되는 문제네요. 자, 그래서 1을 이항시켜주면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6이 0보다 크다. 이제 인수분해를 해주게 되면 3 마이너스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테니까 a 플러스 3 a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2차 부등식입니다. 여러분들 얘를 마치 등식처럼 해결했을 때 두 개의 해가 나올 거예요. 그쵸?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3과 2라는 해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지금 식이 크다라고 읽히고 있어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일 때 크다라고 읽히게 된다면 두 지점, 그 두 해 범위에서 벌어지는 방향으로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그림으로 벌어진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수직선으로 표현했을 때의 이야기인데요. 지금 두 개의 해가 마이너스 3과 2가 나왔잖아요. 지금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크다라고 읽히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해로부터 벌어지는 모양으로 답이 나온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얘가 작다라고 읽히게 된다면 두 개의 해 사이 범위, 여기가 답이 되겠습니다. 혹시나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2차 부등식 내용 까먹으셨던 친구들은 지금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풀어줬을 때 a값은 마이너스 3보다 작다라고 써야 되는데 a값이 마이너스 3보다 작다 또는 a값이 2보다 크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4번 해결해 봤고요. 5번으로 넘어가 보죠. 5번 함수 y는 3분의 1의 x 플러스 a제곱 더하기 b 이렇게 평행이동된 표준형의 그래프가 주어져 있어요. 얘 지금 점근선이 주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값이 뭔가 힌트일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 기본형부터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y는 3분의 1에 x 플러스 a제곱 더하기 b 얘의 기본형, 여러분들이 뒤에 있는 이 짜잘구레한 상수들 날려버리면 여러분들이 기본형 구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y는 3분의 1의 x제곱이 이 함수의 기본형 그래프예요. 자, 근데 우리는 점근선이라는 힌트가 주어져 있으니까 점근선에 주목을 해서 생각해보죠. 자, 기본형의 점근선 어떻게 되죠? 그쵸, 지수함수의 점근선은 x축이었습니다. 이걸 식으로 표현하면 y는 0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주어진 표준형의 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평행이동해야 되더라? 그쵸,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점근선은 어떻게 변할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주어진 점근선은 y에 대해서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x축으로 평행이동하면 큰 영향을 안 줄 겁니다. 그림을 생각해 보셔도 돼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 x축으로 뭐 이렇게 이동한다고 해서 양옆으로 끝없이 뻗어 나가야 하는데 양옆으로 이동한다고 뭐 큰 차이 있겠어요? 없죠. 그래서 x축 방향은 무시가 되고요. y축 방향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y 자리에 y-b가 통째로 들어가서 이 마이너스 b가 이항됐다. 그래서 y는 b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도 되겠고, 여기서 b만큼 이동하면 여기에서 b만큼 이동을 하면 얘가 b만큼 이동하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y는 b 이렇게 구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요게 y는 마이너스 3이랑 일치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b값은 마이너스 3이구나 라는 거 생각해 볼 수 있겠고, 그럼 주어진 식은 y는 3분의 1의 x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써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a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한 개의 정보가 더 필요한데요. 뭘 써줘야 될까요? 그쵸? 지금 명확하게 주어진 점 1,0이라는 점이 있잖아요. 그것을 대입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나머지 한 개의 문자를 구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1,0 넣어볼게요. 0은 3분의 1의 1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마이너스 3 이항시켜 줄게요. 자, 그러면 이쪽 3은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근데 얘는 3분의 1로 밑을 통일시켜 준다면 3분의 1의 역수니까 3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능하겠죠. 따라서 1 플러스 a라고 하는 값이 마이너스 1이 되어줘야 될 거고 a 값은 마이너스 2라고 나와야 되겠구나 구해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2, b 값은 마이너스 3 이렇게 구해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다음 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다음 그림은 함수 y는 로그 2의 x의 그래프와 직선 y는 x가 주어져 있습니다. a, b, c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y는 x라고 하는 방정식, 이 함수가 되게 특이할 텐데요. 차근차근 가보죠. 자, 지금 보시면 결과적으로 이 점들을 활용해야 된다라는 것밖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근데 이 점을 한번 볼게요. 지금 이 점의 좌표는 얼마일까요? 그쵸? y는 x 위에서 x좌표가 1인 상황이니까 x에다가 1 넣으면 y는 1 나오거든요. 그쵸? 그래서 결과적으로 1,1이라는 거 파악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에 y좌표가 1이라는 거네요. 그러면 이 점은 그쵸? a,1이라고 써줄 수 있겠죠. x좌표가 a고 y좌표가 1. 근데 그 점이 y는 로그 2의 x 위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대입을 해주시게 되면 뭔가 a 값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가 있겠죠. 대입해 볼게요. 1은 로그 2의 a. 자, 로그 값이 1이 나오기 위해선 밑과 진수가 같았어야 됐었죠.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이 얘를 지수 버전으로 고쳐보게 된다면 2의 1제곱은 a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a 값은 2가 나온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랑 같은 방법으로 이제 x좌표가 2인 y는 x 위의 점이 2,2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y좌표도 2라고 구해줄 수 있겠고, 그럼 이 지점의 좌표는 b,2가 될 거고, 그 b,2 또한 y는 로그 2의 x 위에 있죠. 그래서 대입해보면 성립이 돼야 됩니다. 그럼 2는 로그 2의 b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지수 버전으로 고치게 된다면 2의 제곱은 b, 따라서 b 값은 4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럼 얘가 4다. 그럼 한 번 더 y는 x 위에 있는 점 4,4 이렇게 될 테니까 요 로그 함수 마지막 점은 10,4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 그 점도 함수 위의 점이니까 대입하면 성립이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4는 로그 2의 c, 그러면 얘를 지수 버전으로 고치면 2의 4제곱이 c가 될 테니까 c 값은 16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A값 2, B값 4, C값 16 요거 다 더해주게 된다면 22라는 해를 구해주실 수 있겠죠. 자,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면 그렇게 어렵진 않은 문제였죠. 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y는 로그 3의 x-2 더하기 3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이렇게 평행 이동시키면 얘와 일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요 식을 여러분들이 저번에 선생님이 한번 레벨 3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 식이 기본형이 얼마인지 선생님이랑 같이 찾아봤었죠. 그래서 얘네들이 기본형으로부터 얼마만큼 이동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는 일단은 같은 기본형을 가지니까 평행 이동했을 때 겹쳐진다 라는 거 파악하시면서 이 주어진 식을 여러분들이 평행 이동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선생님이 요거 몇 번 강조하지 않았던 일반형의 형태거든요. 로감수의 일반형의 형태인데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평행 이동한 정도를 찾아주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선생님 두 번째 방법으로 가볼게요. 자, 지금 문제 조건을 다시 한번 도식으로 표현해보면 이 첫 번째 로그 함수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을 하게 되면
y는 로그 3의 3x-9가 나온다 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요 식을 3배의 x-3으로 이렇게 묶어서 표현하게 된다면 얘는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로그 3의 3 더하기 로그 3의 x-3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고, 얘는 로그 3의 x-3 더하기 로그 3의 3이 1이니까요 더하기 1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능하겠죠. 자, 그럼 얼마만큼 평행이동을 해야 요 식이 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봤을 때 x-2가 x-3이 되려면 요 x자리에 x-1이라는 식이 들어가야 돼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을 해줘야 된다. 즉 a 값은 1이다 라는 거 찾아줄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3이 1로 줄어들기 위해서는 뒤에 마이너스 2가 붙어야 된단 말이죠. 즉 y자리에 y 플러스 2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b값은 마이너스 2구나 라고 찾아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제 y는 로그 3의 x로부터 각각 얼마만큼 이동했는지를 보시면서 평행이동을 얼마만큼 더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지금 첫 번째 식 같은 경우에는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해야 나오는 식이라는 거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식은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해야지 나오는 식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왼쪽에 있는 값이 오른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더해줘야 되는가 보시게 되면 x축의 방향으로는 1만큼 더 이동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 y축의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을 해야지 나온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는 방법도 있다. 어느 방법이든 여러분들이 편안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실수하지 않도록만 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나오지 않는 일반형의 예시니까요. 아, 이게 일반형이고 얘를 표준형으로 바꾸는 방법은 이렇게 개수끼리 묶어주면서 여러분들이 로그의 성질로 쪼개주면 되는구나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8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8번 세수의 대소 비교 문제입니다. 자,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밑을 통일시킨 다음에 지수의 크기로 비교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번부터 볼게요. 2루트 2, 2분의 1의 마이너스 2제곱, 8의 6분의 1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부 다 2와 관련이 있는 숫자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을 2로 통일시켜 볼게요. 그럼 2루트 2 같은 경우에는 루트 2가 2의 2분의 1제곱이고 이 둘이 곱해져 있는 상황이니까요. 지수끼리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 더하기 2분의 1제곱, 즉 2분의 3제곱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분의 1 같은 경우에는 2의 역수니까 2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볼 수 있고 그것에 마이너스 2제곱으로 돼 있으니까 이 지수끼리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2의 제곱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8 같은 경우는 2의 세제곱이니까 지수끼리 곱해주게 된다면 2의 2분의 1제곱 이렇게 표현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밑이 지금 1보다 크죠? 그러면 요거를 함수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뭐냐면요.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인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진짜 대충 그려볼게요. y는 2의 x제곱 이렇게 되어 있을 때 2의 2분의 1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x값이 2분의 1일 때, 자, 그 다음에 2의 2분의 3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x값이 2분의 3일 때, 그 다음에 2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x값이 2일 때의 함수값이 되겠죠. 자, 그럼 이 y값이 결과적으로 2의 2분의 1제곱, 여기가 2의 2분의 3제곱, 여기가 2의 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 지금 지수의 크기에 따라서 y값도 크기가 똑같이 따라간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증가함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밑이 1보다 큰 경우에는 지수값이 클수록 값도 크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편의상 얘를 1번, 얘를 2번, 얘를 3번 이렇게 불러보게 된다면 3번이 제일 작을 것이고 1번이 그 다음에 2번이겠죠. 자, 그래서 지금 얘가 1번, 얘가 2번, 얘가 3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순서에 맞게 답을 써주게 되면 8의 6분의 1제곱이 제일 작을 거고요. 그 다음에 2루트 2, 그 다음에 2분의 1의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순서가 나온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아래 로그도 밑을 하나로 통일시켜주고 진수끼리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방법은 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밑을 2로 통일시키거나 아니면 밑을 2분의 1로 통일시키거나. 자, 근데 지금은 선생님이
감소함수의 사례도 좀 설명하기 위해서 밑을 2분의 1로 통일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2번은 뭐 건들 게 없죠. 그러면 두 번째 것부터 한번 보죠. 4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이 2분의 1의 제곱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밑의 지수 2라는 것을 앞에 개수로 꺼내 볼게요. 그러면 밑의 지수는 분모로 이동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얘는 2분의 1 로그 2분의 1에 3분의 1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능하겠고, 이 개수는 진수의 지수로 올리는 것도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얘는 결론적으로 로그 2분의 1에 3분의 1의 2분의 1 제곱, 즉 루트 3분의 1 이렇게 써주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이 좀 어색할 수 있는데요. 보시면 4라고 하는 것이 2의 제곱으로 표현이 가능하죠. 그리고 얘를 2분의 1로 맞추고 싶다면 2분의 1의 마이너스 제곱으로 표현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2 밑의 지수를 앞으로 꺼낼 때 분모로 꺼내주게 된다면 마이너스 2분의 2 로그 2의 2분의 1의 3 이렇게 표현이 가능할 거고요. 그러면 2와 2 약분해주면서 마이너스 1이 개수로서 남게 됩니다. 이 마이너스 1 지수로 올려주게 된다면, 진수로 올려주게 된다면 로그 2분의 1에 3의 마이너스 1제곱, 즉 3분의 1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비교하게 되는 것이 지금 형태가 로그 2분의 1의 루트 3과 로그 2분의 1의 루트 3분의 1, 로그 2분의 1의 3분의 1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진수끼리 크기를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루트 3 진수만 써볼게요. 그 다음에 루트 3분의 1 그리고 3분의 1 요걸 볼 건데요. 자, 여러분들이 루트 3이 대략적으로 1.7 정도의 값인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면 얘는 대략적으로 1.7 정도의 값이고 얘는 대략적으로 1.7 어쩌고저쩌고 분의 1의 값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분의 1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이 분모가 1보다 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 전체적인 몫은 1보다 작을 거라는 거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그럼 루트 3이 제일 크겠네요. 얘가 제일 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분모가 커질수록, 그쵸? 3과 1.7 어쩌고저쩌고 여기서 분모가 3분의 1 쪽이 더 크죠. 그 말은 역수의 관점으로 봤을 때 전체 값은 이렇게 분모가 작을수록 커지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기를 비교해 보게 된다면 루트 3, 그 다음에 루트 3분의 1, 그 다음에 3분의 1, 이 순서로 크기가 나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에 맞게 여러분들이 처음 주어진 걸 보게 된다면 얘가 첫 번째, 얘가 두 번째, 얘가 세 번째 이렇게 이름을 붙였을 때 세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이 순서로 나온다는 것이고, 그것은 각각 요 순서 여기에 각각의 보기의 순서와 일치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맞게 답을 써주게 된다면 그러면 이 로그 4의 3이 제일 작을 거고요. 그 다음에 로그 4분의 1의 3분의 1이 그 다음에 작을 거고요. 로그 2분의 1의 루트 3 이렇게 순서로 흘러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소관계를 비교할 때 원칙은 첫 번째, 밑을 통일시킨다. 선생님이 지금 좀 잘못 설명했습니다. 자, 다시. 자, 지금 이렇게 갔을 때 진수의 크기는 이렇게 나온다라는 걸 볼 수 있었죠. 근데 선생님도 지금 깜빡 실수할 뻔했어요. 지금 진수의 크기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지금 밑이 2분의 1인 상황이죠. 그러면 이 대소관계가 그대로 일치를 하나요? 아니요, 정반대로 뒤집혀야 돼요. 그래서 아까 봤던 순서의 반대. 그래서 이 로그 4의 3이 제일 작을 거고요. 얘가 제일 클 거고요. 그 다음에 로그 4분의 1의 3분의 1이 두 번째일 거고, 그 다음에 로그 2분의 1의 루트 3 요게 제일 작은 값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밑이 1보다 작을 경우에는 이렇게 대소관계가 반대로 뒤집힌다는 거. 만약에 요게 헷갈린다면 선생님이 해설지에서 풀었던 것처럼 밑을 아예 1보다 큰 걸로 통일시켜 버리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그냥 진수끼리 비교하거나 지수끼리 비교했을 때 그 크기 관계 그대로 흘러가면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요 주의사항을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밑의 크기가 1보다 크다면 증가함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수나 진수 크기 비교한 대로 전체 값의 크기도 결정이 된다. 하지만 밑이 1보다 작아질 경우에는 함수가 감소함수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수의 크기 또는 진수의 크기를 비교한 것과 정반대로
함수값이 결정이 된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한번 실수를 해가지고 좀 당황스럽네요. 9번으로 좀 넘어가 보죠. 9번, 정의역이 지금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로 주어져 있어요. 다음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정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객관식 문제가 주어져 있는데 시간이 없다 라고 하신다면 양쪽 끝에 값만 대입해보고 그 중에 큰 거 최대값, 작은 거 최소값 이렇게 구하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근데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푸셔야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랑은 같이 그래프의 모양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y는 3의 x-1제곱 빼기 1 이라는 애가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은 항상 밑의 크기를 잘 보셔야 됩니다. 밑이 3, 1보다 큰 값으로 주어져 있죠. 그러면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함수는 이렇게 증가하는 모양새로 나오겠거니 이걸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x값이 마이너스 1일 때가 제일 왼쪽 끝일 거고 x값이 2일 때가 제일 오른쪽 끝이겠죠. 자, 그러면 최소값은 분명히 제일 왼쪽 끝에서 나올 거고 최대값은 오른쪽 끝에서 나오겠네. 이걸 파악한 다음에 양쪽 끝에 값을 넣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최대값 같은 경우에는 x가 2일 때 나올 것이고 그 x는 2를 대입해 주게 되면 그때 y값 생각해 봤을 때 3의 2-1제곱 즉 1제곱 빼기 1 이렇게 나오니까 2라는 최대값을 갖는다 보실 수 있겠고요. 최소값은 x가 마이너스 1일 때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대입해 주게 된다면 y는 3의 마이너스 2제곱 빼기 1 그러면 9분의 1 빼기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9분의 8이라는 값으로 나오겠구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주어진 함수의 그래프 개형 살짝 그려볼 건데요. 밑이 3분의 1, 1보다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소함수 나오겠지 뭐. 그렇죠? 이렇게 감소함수가 나올 것이고 왼쪽 끝이 x는 마이너스 1일 때 오른쪽 끝이 x는 2일 때일 겁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 모양을 살펴봤을 때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이 더 크죠. 그래서 요때가 최대값, 요때가 최소값 이렇게 봐주시게 된다면 최대는 x값이 마이너스 1일 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대입을 해주게 됐을 때 y는 로그 3분의 1에 마이너스 2 플러스 5 즉 3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 3이에요. 그러면 로그 3분의 1에 3 요거 이제 3을 3분의 1에 마이너스 1제곱으로 보고 진수를 밑에 거듭제곱꼴로 표현했을 때 지수를 읽어낸 연산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이쪽에 로그 값은 마이너스 1로 계산이 될 거고 마이너스 1 더하기 3이니까 2 이렇게 읽어주는 거 가능하시겠죠. 자, 그럼 최소값은 x값이 2일 때일 거고요. 대입해 주시게 된다면 y는 로그 3분의 1에 9 더하기 3이 될 거고 아까처럼 9라고 하는 것을 3분의 1에 마이너스 2제곱으로 읽어줄 수 있다면 진수를 밑에 거듭제곱꼴로 표현했을 때의 지수값 그래서 마이너스 2이니까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2 더하기 3 그래서 1의 값을 갖는다 라고 보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9번 해결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함수의 개형을 그려보시면서 판단해 보시면 제일 정확하게 풀 수 있다는 거. 자, 그러면 10번으로 넘어가 보죠. 10번 y는 2의 x-m제곱 플러스 n의 그래프와 그의 역함수의 그래프가 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랑 같이 레벨 4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을 거예요. 그쵸?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그래프는 어디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쵸?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러면 원래 함수가 이렇게 주어지는 그래프인데 얘와 만약에 y는 x가 뭐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역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대칭이 될 테니까 절대 안 만날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y는 x가 주어져 있을 때 교점이 생기려면 그럼 분명히 y는 x랑의 교점이 생겨야 요게 좌우 대칭되면서 이렇게 만나게 되면서 교점이 생길 거란 말이죠. 그러면 교점은 결과적으로 y는 x 위에서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교점이 두 점이 되려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대칭 이동이 되면서 이렇게 역함수가 그려지고 그 교점이 이렇게 만나게 될 테니까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 보실 수 있겠고요. 그러면 이 교점의 좌표는 우리가 y는 x 위의 점이라는 것을 통해서 쉽게 읽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점은 1,1과
2,2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 보실 수 있겠죠. 자, 근데 이 점은 지금 교점이기 때문에 이 지수함수 위의 점이기도 하단 말이죠. 그래서 대입했을 때 성립해야 된다. 그래서 1,1, 2,2를 순차적으로 대입해줘서 여러분들이 식 두 개를 얻어내시면 m과 n 모르는 문자 두 개 값을 구해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차근차근 가보죠. 그럼 1,1을 대입해준다라고 하면 이 1은 2에 1-m제곱 더하기 n 이렇게 표현될 거고 2,2를 대입해주면 2는 2에 2-m제곱 더하기 n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자, 위식에서 아래식을 빼게 되면서 n 값을 소거시켜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좌변은 1이 남을 거고 우변은 2의 2-m제곱 마이너스 2의 1-m제곱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지금 2의 1-m제곱으로 여기 분모 분자를 묶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2의 1-m제곱을 묶어줬을 때 곱해서 2의 2-m제곱이 나올 수 있도록 안의 값이 나와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지수가 1만큼 더해줘야 되니까 여기에 2의 1제곱이 있어지게 된다면 곱했을 때 지수 법칙에 의해서 지수에다가 1을 더해주는 꼴이 나와서 얘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2로 묶일 것이고 뒤에 탕은 깔끔하게 다 묶였으니까 1 나오겠죠. 그래서 2의 1-m제곱이 1이다 라는 식을 얻어낼 수 있겠고 지수값이 0이 되어야지 그 거듭제곱의 값이 0이 나올 테니까 m값은 1이구나 이렇게 읽어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그것을 대입해주게 된다면요. 첫 번째 위에 있는 식에다가 대입을 해볼게요. 이 식에다가 m값을 넣어주게 된다면 1은 2의 0제곱 더하기 n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n값은 여기 2의 0제곱이 1이죠. 그렇기 때문에 n값이 0이구나 이렇게 찾아줄 수 있겠습니다. m은 1, n은 0 이렇게 구해주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그래프는 이제 교점은 y는 x 위에서 생기는 경우가 많다. 선생님이 감소함수의 사례를 들어주긴 했었지만 대다수의 케이스에서는 y는 x 위에서 교점이 생성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점을 떠올려 주시면 문제 쉽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자, 11번으로 넘어가 보죠.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실생활 활용 문제가 갑자기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많이 당황스러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자, 선생님이 해설지에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지만 잔여량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방법이 있고 차단량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방법이 있단 말이죠. 자, 근데 각 필름에서 차단된 양을 다 더했을 때 99.2%가 된다. 이런 식으로 식을 구하게 되면 해설지에서 보는 식처럼 뭔가 여러분들이 계속 뭔가 일정하게 값이 곱해지는 애들을 쫙 더해놓은 형태가 나와요. 자, 근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등비수열의 합이라는 개념으로 나중에 배우게 될 내용이기 때문에 그 방식으로 풀면 조금 복잡해지고요. 선생님이랑은 지금은 남는 양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자외선이 있었어요. 만약에 A라는 양이 주어졌다고 한번 해볼게요. 근데 필름 한 장을 지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지나가고 나서 조금의 양만 남게 될 텐데 80%가 차단된다고 해요. 그러면 얼마가 남을까요? 그렇죠. 한 장 통과하고 나면 이제 20%만 남아야 되기 때문에 0.2A 이렇게 표현이 가능할 겁니다. 자, 그럼 한 장 더 통과해요. 그러면 이제 더 조금 나오겠죠. 근데 그 값은 통과했던 0.2A의 20% 그러니까 0.2만큼이 남게 되는 거겠죠. 그럼 얘는 정리해보면 0.2의 제곱 A만큼이 남는다고 볼 수 있거든요. 자, 이런 것처럼 한 장 통과할 때마다 0.2라는 숫자가 곱해지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한 장 통과했을 때 0.2의 1제곱, 두 장 통과했을 때 0.2의 제곱이라고 한다면 세 장 통과하면 0.2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n장 통과했을 때 남는 자외선 양이라고 해볼게요. 남는 자외선의 양은 그러면 이제 0.2의 n제곱 a가 나온다라는 거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지금 얘가 얼마가 되기를 바라는 거냐면 처음 양의 99.2%가 차단되고 남은 0.08%의 자외선 양이 될 때를 궁금한 거예요. 자, 그럼 0.8%라고 한다면 얘는 0.008이라고 수치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처음 양의 0.008배가 되는 순간이 궁금한 거고요. 그러면 실제로 생각해 봤을 때 A 약분해주고 0.008이라고 하는 것은 1000분의 8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분모는 10의 세제곱, 분자는 2의 세제곱이니까
10분의 2의 세제곱, 다시 말하면 0.2의 세제곱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값은 3이 되어야 되겠구나. 즉 3장 통과했을 때 처음량의 99.2%가 차단되는구나 라고 구해주시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식만 상황에 맞게 잘 세워주시면 될 텐데, 이렇게 차단된다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남는 양을 기준으로 세울 수도 있다라는 거, 요거를 생각해 보시면서 어느 경우가 쉬울지 여러분들이 식을 세워보면서 판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1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마찬가지로 실생활 활용 문제인데요. 어느 도시의 미세먼지 농도는 매년 4% 증가한다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은 비율로 미세먼지 농도가 계속 증가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죠. 만약에 현재 미세먼지 농도가 A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근데 1년이 지났을 때 4%가 증가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현재 4%가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A라는 미세먼지 농도에다가 이제 4%, 0.04라는 값만큼이 추가가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A로 묶어주게 된다면 1 플러스 0.04 이게 나오니까 1.04A라고 표현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년이 더 지나서 2년 후가 된다면 작년의 요 2년 후의 전해 1.04A에 또 0.04만큼이 증가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식을 써줄 수가 있겠네요. 근데 1.04A, 1.04A 똑같은 애가 있으니까 묶어주게 된다면 1.04A 곱하기 1 더하기 0.04, 즉 1.04가 또 나오기 때문에 얘를 묶어서 1.04의 제곱 A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또 규칙 보이세요? 매해가 지나갈 때마다 1.04라는 값이 곱해지는 형태로 나오고 있다. 그래서 1년 후일 때는 1제곱, 2년 후일 때는 2제곱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n년 후의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1.04의 n제곱 a가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 농도가 현재 농도의 2배가 돼야 된다는 거니, 2배 이상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니까 2a보다 크거나 같아져야 되는 순간을 보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 A는 어차피 주어진 숫자, 우리가 설정한 숫자니까 약분해버리면 그만일 것 같고요. 1.04의 n제곱이 2보다 크거나 같아지는 순간이 궁금한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n값을 막 넣어가면서 쓸 수는 없겠죠. 이렇게 뭔가 우리가 곱셈의 상황이 너무 계산하기 어려울 때는 로그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지금은 로그 2, 로그 1.04 이런 값이 힌트로 주어져 있으니까 로그 써야 되겠구나, 특히 상용 로그 써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자, 양변에 상용 로그를 한번 취해보죠. 어떤 식으로 계산이 간단해지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양변에 상용 로그를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로그 1.04의 n제곱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거기 n제곱이라고 하는 게 진수의 지수가 되면서 얘를 앞에 개수로 내려버릴 수 있겠죠. 그래서 n배의 로그 1.04라고 하는 것이 로그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식을 세워주면 되겠죠. 자, 우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식을 세울 수 있는 이유는 상용 로그의 밑은 10, 1보다 큰 값이기 때문에 부동방향의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없는 밑을 만들어내거나 뺄 때 그때 밑의 범위 한 번쯤은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 지금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자, 지금은 그러면 1.04 대신에 0.02 넣어주고요. 로그 2 대신에 0.3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계속 1.04라는 복잡한 값을 곱해주는 것 대신에 그냥 우리가 덧셈, 반복적인 덧셈의 관점으로 바꿔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계산이 용이해진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로그를 배우는 의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 계산해 볼까요? 소수점 두 칸씩 둘 다 밀어보도록 하죠. 그래서 2n이 3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n값은 1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풀어줄 수 있겠고요. 그러면 최소 15년 후에 여러분들 미세먼지 농도가 2배 이상이 되겠구나. 이렇게 예측해 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로그라고 하는 것을 왜 사용하게 되는지, 로그를 사용하면 계산이 어떻게 편리해지는지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3번으로 넘어가 보죠.
13번 두 함수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두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걸 따로따로 그냥 그려야 되냐라고 생각했을 때 선생님이랑 같이 레벨 4에서 레벨 3에서 확인해봤던 그 내용이 쓰이게 되는 겁니다. 얘 또한 사실상 일반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얘를 한번 좀 정리해 볼게요. 얘를 3의 제곱 곱하기 3분의 1의 x제곱, 3의 제곱은 3분의 1의 마이너스 2제곱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얘를 3분의 1의 x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쓰는 게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얘네들은 서로 관련이 있어 보이네요. 그쵸? 첫 번째 식을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시키면 나오게 되는 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 대충 그려보죠. y는 3분의 1의 x제곱이니까 감소함수로 그려야 되겠죠. 자, y는 3분의 1의 x제곱이 있고요. 요 식을 그대로 평행이동시켜서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을 시키게 되면 이렇게 함수가 나온다는 거네요. 자, 그리고 y는 1, y는 3 이라고 하는 건 x축의 평행한 직선을 그려질 거니까 이런 식으로 아마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근데 평행이동이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본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그대로 옮겨간 모양일 거니까 지금 요 파트와 요 파트의 넓이는 똑같겠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생각하는 것과 요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생각하는 것이 같은 내용이다 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는 넓이를 구하기 쉬운 이 직사각형의 관점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그럼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지금 요 높이 값은 2라고 알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요 길이만 잘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x좌표만 잘 구해주시면 되겠죠. 점의 좌표만 잘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점의 좌표를 좀 구해볼게요. y값에 3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은 3분의 1의 x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x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3이구나 라는 거 파악해 볼 수 있겠고, 두 번째 지점 보게 되면 3을 넣어줬을 때 3은 3분의 1의 x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될 거고, 그럼 x 마이너스 2라는 값이 마이너스 1이 나와줘야 되겠죠. x 값은 1이 되어줘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얘는 1,3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길이는 지금 눈으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겠지만 2라는 길이를 갖는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요 세로 길이도 2였으니까 넓이 2 곱하기 2 해서 4라고 구해주면 되는 문제. 자, 그래서 평행이동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어진 식을 이렇게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표준형을 바꿔주는 것을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4번으로 넘어가 보죠. 14번 함수 y는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그래프가 제2사분면을 지나지 않을 때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프 개형 진짜 간단하게 한번 그려보죠. 일단은 지금 보면 저 로그 함수의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증가함수의 형태로 그려져야 되거든요. 그럼 이런 형태일 거예요. 자, 근데 얘가 2사분면을 지나지 않으려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나가 줘야 되겠네요. 자, 근데 2사분면만 안 지나면 되는 거니까 얘가 좀 더 올라가서 이런 식으로 원점을 딱 통과하면서 지나가는 것까지는 오케이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놓고 이걸 만족하려면 식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절편과 y절편을 좀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y절편 값이 원점까지는 오케이지만 아래로 내려가거나 원점까지는 괜찮지만 이 위로 올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 점이 y절편이라고 한다면 이 점을 지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지나가야 될 테니까 2사분면은 반드시 지날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래서 y절편에 주목을 해보죠. y절편을 구해주게 된다면 x값에 0을 넣어줘야 되니까, 그러면 y는 로그 2에 2k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근데 이 값이 원점 아래쪽에 있어야 되니까 0보다 작거나 같아져야 될 거예요. 자, 주어진 부등식을 한번 지수 버전으로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이 로그 부등식 푸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안내를 했을 텐데, 얘를 로그 2의 1로 보게 되면서 이렇게 진수 비교하는 걸로 생각해도 되겠지만, 마치 요거를 그대로
그 지수식 고치는 버전으로 생각하되 밑이 1보다 클 때는 부등호를 그대로, 밑이 1보다 작을 때는 부등호를 반대로 뒤집어주면 된다라고 선생님이 설명했던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치 2의 0제곱 2k 이렇게 바꾸는 식으로 하면서 밑을 밑이 1보다 크니까 부등호 방향 그대로 유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아니면 여기 전체 2의 몇 제곱 이런 식으로 씌운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겠고요. 밑이 1보다 크니까 부등호 방향 유지, 그 다음에 이쪽은 밑변환 공식의 응용 버전 공식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 밑과 지수의 밑이 같으니까 마치 약분되듯이 사라져서 2k만 남는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셔도 문제 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2k가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 구해줬으니까 k 값은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아져야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주의사항. 자, 보시면 이제 요 부등식이 성립이 돼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k 값은 그쵸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거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범위를 쓴다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양수 k의 최대값, 그러면 얘는 2분의 1이구나 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마무리 지어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을 생각해 보시면서 언제 이 이사분면을 안진할 수 있는지 y절편을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이 구해주시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1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보다 큰 실수 a에 대해서 뭐 이렇게 x의 범위가 주어져 있어요. 얘의 대소를 비교하라 라는 문제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이제 좀 대략적인 근사값이라고 하죠. 가까운 값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찾아나가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한번 일단은 지금 보시면 로그 a의 x, 로그 a의 x제곱, 로그 a의 로그 a의 x 뭔가 다 밑이 a인 로그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주어진 부등식도 밑이 a인 로그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양변에 전부 다 로그 a를 취할 건데요. a 값이 2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1보다도 클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로그 a를 씌워보게 된다면요. 이렇게 식이 나오게 되겠죠? 그럼 왼쪽 값은 1, 오른쪽 값은 2가 될 테니까 이렇게 로그 a의 x의 범위를 찾아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로그 a의 x는 대략적으로 1. 얼마 얼마의 값을 갖는다 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로그 a의 x의 제곱과 비슷하게 생긴 로그 a의 x제곱 요걸 좀 비교해 보도록 하죠. 로그 a의 x는 여러분들 로그 a의 x 곱하기 로그 a의 x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얘는 2 곱하기 로그 a의 x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로그 ax, 로그 ax는 같은 값이죠. 그럼 앞에 곱해진 요 두 값만 비교를 해보면 좋겠네요. 자, 근데 이 로그 a의 x는 일단은 1보다는 크거나 같은 값이니까 양수값이에요. 그래서 앞에 있는 게 클수록 값도 커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로그 a의 x는 1. 얼마 얼마의 값이란 말이죠. 2보다 작아요. 그러면 거기 뒤에다가 양수를 곱한 값도 작아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그 a의 x의 제곱이 로그 a의 x제곱보다 작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값의 대략적인 크기를 보게 된다면 1. 얼마 얼마 곱하기 1. 얼마 얼마니까 얘는 1보다는 클 거예요. 그쵸? 자, 요걸 생각해보고 이제 로그 a의 x 요거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근데 로그 a의 x 얘 대략적으로 1. 얼마 얼마였단 말이에요. 그럼 로그 a의 1. 얼마 얼마 이건데, 자, 지금 보시면 1. 얼마 얼마 라고 하는 로그 a의 x의 값은 지금 a보다는 작죠. 밑이 지금 a는 2보다 큰 실수라고 했기 때문에 1. 얼마보다는 클 겁니다. 하지만 1. 얼마 얼마는 1보다는 크죠. 자, 이 상태에서 양쪽에 로그 a를 한 번 더 취해 볼게요. 그럼 로그 a의 x는 로그 a의 1보다는 클 거고, 그 다음에 로그 a의 a보다는 작다 이런 결론을 낼 수 있겠죠. 왼쪽은 0이고 오른쪽은 1이니까 이 값은 1보다는 작겠구나 라는 거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좀 쉬운 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지금 대략적으로 로그 2에 로그 3의 2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보시면 1보다는 작잖아요.
그쵸?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주어진 식은 1보다 작을 것이고, 그럼 1보다 큰 로그 a의 x제곱보다 작겠구나 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서, 그래서 로그 a의 로그 ax 얘가 제일 작고, 그 다음에는 로그 a의 x의 제곱이 그 다음에 로그 a의 x제곱, 이 순서로 흘러간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5번 해설해봤는데 근사값을 이용하는 것이 생각보다 유용하다라는 거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6번으로 가볼게요. 자, 16번 함수 y는 2의 절대값 x 플러스 1제곱 더하기 2의 그래프와 y는 k가 만나지 않을 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요식 보면 되게 당황할 것 같아요. 자, 근데 요거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설명하고 싶은 내용들이 많은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y는 fx 꼴에 변형된 그래프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셨다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내용들을 조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다 하는 사람들은 스킵하고 넘어가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선생님이 어떤 변형 버전들을 생각해 볼 거냐면, y는 f 절대값 x라는 함수랑 절대값 y는 fx라는 함수랑, 그 다음에 절대값 y는 f 절대값 x라고 하는 함수 버전이랑, 그 다음 y는 절대값 fx 버전, 이렇게 네 가지 버전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걸 그리는 원칙은 뭐냐면요,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다르게 나올 수 있는, 즉 부호를 바꾸는 그 범위에 맞춰서 함수를 나눠서 따로따로 그린다는 게 사실 원칙이거든요. 근데 그 원칙대로 한번 그려보고 이것을 그리는 공식화 버전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y는 fx라는 함수가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주어져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아이고. 자, y는 fx의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라고 했을 때, 지금 y는 f 절대값 x 같은 경우에는 지금 x의 범위에 따라서 이 절대값이 다르게 나옵니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봤을 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절대값 x가 그대로 나올 테니까 y는 fx의 그래프를 따라간다 라는 걸 볼 수 있고, x가 0보다 작으면 절대값 x가 마이너스 x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때는 y는 f-x의 그래프를 따라간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 y는 f-x라고 하는 함수는 x의 부호가 지금 반대로 바뀌었죠. 그래서 y는 fx의 그래프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함수의 그래프다 라는 거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라고 한다면 이 좌표평면의 오른쪽 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fx의 그래프를 그대로 그리겠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x가 0보다 작은 왼쪽의 구간에 대해서는 fx의 그래프를 y축 대칭 이동시킨 그래프를 그리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대칭 이동한 그래프를 그려보게 된다면 지금 잘 보이진 않겠지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요 그래프를 따라가겠다라는 거죠. 0보다 작을 때는 요 그래프, 0보다 클 때는 요 그래프. 자, 지금 보시면 결론적으로 둘 다 y축 대칭인 그래프가 나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x 자리에 절대값 x가 들어간 식을 마주하게 된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의 그래프만 살려서 그리고 y는 fx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의 그래프를 먼저 그린 다음에 그 그래프를 y축에 대해서 대칭시켜서 데칼코마니를 시키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절대값 y 자리에 절대값이 들어간 것도 똑같거든요. 얘도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y의 범위에 따라서 식이 다르게 나올 거예요. y가 0보다 크다면 y는 fx의 그래프,
y가 0보다 작다면 마이너스 y는 fx의 그래프 이렇게 나올 텐데 요 그래프는 y는 fx의 그래프를 어떻게 이동시킨 거예요? 그쵸? y의 문자가 부호가 바뀐 거니까 x축 대칭 이동시킨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x축에 대해서 y는 fx의 그래프를 대칭 이동시키면 이런 그래프일 겁니다. 자, 그래서 y 값이 0보다 큰 범위, 즉 좌표평면의 위쪽 부분에 대해서는 fx의 그래프가 그대로 그려지고 이제 이 좌표평면의 아래쪽에 대해서는 빨간색 그래프를 그린다 라고 하면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요상한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그럼 어떻게 그리면 되겠느냐? y는 fx에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만 살려서 그려준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이제 이걸 그린 다음에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서 데칼코마니를 그려낸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y는 fx의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의 그래프만 그리고 그 다음에 요거의 반대 문자 x축 대칭 이동을 시켜주면 되겠다. 자, 그럼 둘 다 절대값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요거 범위가 좀 복잡해져요. 그러면 x도 범위에 따라 나눠지고 y도 범위에 따라 나눠지죠.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들이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y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y는 0보다 작을 때, x가 0보다 작고 y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0보다 작고 y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하면서 4개의 식을 여러분들이 해본 다음에 y는 fx의 어느 범위인지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몇 개만 좀 예시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둘 다 함수가 나온다 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y는 f 마이너스 x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얘는 주어진 y는 fx의 식에서 x의 부호도 바뀌고 y의 부호도 바뀐 거니까 원점 대칭 이동시킨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요 범위는 생각해보면 x도 0보다 작고 y도 0보다 작은 범위, 즉 3, 4분면의 범위입니다. 그래서 3, 4분면의 범위에서는 요 함수의 그래프를 원점 대칭 이동시킨 그래프를 따라서 그린다 라고 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똑같이 나머지 범위에 대해서도 대칭 이동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본다면 1, 4분면은 요 함수의 요 함수 남은 부분 1, 4분면 부분만 그린 다음에 2, 4분면은 이 그래프를 원점 대칭 시킨 그래프로 볼 수가 있고요. 3, 4분면은 원점 대칭이 y축 대칭 이동시킨 그래프가 2, 4분면에 그려지고요. 3, 4분면은 원점 대칭, 4, 4분면은 x축 대칭 이동시킨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대략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마치 뭐 만다라 그린 느낌처럼 그래프가 그려지게 될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대충 그려질 겁니다. 자, 그래서 약간 원점을 기준으로 만다라 그린 느낌으로 이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얘를 그리는 방법은 y는 fx의 그래프를 1, 4분면만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그린 부분을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이동시키게 되면 그려낼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y는 절대값 fx, 얘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케이스랑 좀 유사해 보이지만 느낌이 좀 다릅니다. 얘는 범위가 어떻게 나눠지냐면요,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fx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져요. 자, 근데 이게 아까 거랑 뭔 차이냐, 요거랑은 무슨 차이냐 라고 했을 때 요 값은 그냥 y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y값이 0보다 작은 범위, 이런 식으로 y를 기준으로 나눈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것은 뭐냐면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의 x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고요. fx가 0보다 작은 범위라고 하는 것은 함수값이 0보다 작은 x의 범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자, 그럼 이때 어떻게 되냐면 뭐 fx가 0보다 클 때는 그냥 y는 fx 나오겠죠. 근데 이때는 y는 마이너스 fx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건 마이너스 y는 fx, 다시 말하면 x축 대칭 이동시킨 그래프를 그리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그래프를 그려보게 된다면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x의 범위에서는 y는 fx의 그래프를 그대로 살려서 적어주고, 자, 이제 함수값이 0보다 작은 x의 범위에서는 x축 대칭 이동시킨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아래에 있는 부분,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을 그대로 꺾어 올린 느낌으로 그래프가 그려진다라는 거. 자, 그래서 y는 fx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을 꺾어서 올리는 느낌으로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네 가지는 정말 여러분들이 잘 구분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주로 나오는 것들이 보통 요 네 번째 게 제일 자주 나오고요. 두 번째로 얘가 나와요. 그래서 요 두 가지 여러분들이 잘 구별해서 그릴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요거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된 그래프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좀 사전 설명을 길게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요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y는 2의 절대값 x 플러스 1 더하기 2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얘를 그리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아까 봤던 것처럼 요 절대값 안에 있는 식, 얘가 부호가 어떻게 빠져나오느냐에 따라서 식이 달라질 거기 때문에 x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x 플러스 1이 0보다 작은 범위 이렇게 나누어서 식을 따로따로 그려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래서 이쪽 범위 따로 그려주고 이쪽 부분 따로 그려주고 이런 식으로 그리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선생님은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게 지금 알아보기 어렵다 보니까 우리는 절대값 x식을 알고 있으니까 그거랑 좀 유사한 요 그래프를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얘는 y는 2의 x제곱 자리, 얘를 y는 fx라고 하게 된다면, 그러면 지금 요 식은 y는 f 절대값 x의 그래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설명했던 첫 번째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대로 한번 그래프를 그려주게 된다면, 원래 y는 2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있었을 거예요. 얘가 y는 2의 x제곱인데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만 따라서 그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절대값이 붙은 반대 문자, 즉 y축에 대해서 반대 문자축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서 데칼코마니를 그려주면 된다. 요게 y는 2의 절대값 x제곱 그래프입니다. 근데 요것을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을 시키면 주어진 식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이 점의 좌표,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가 0,1이라는 것을 토대로 한번 그대로 이동을 시켜보도록 하죠. 아이고, 왜 이렇게 나올까요? 자, 그럼 0,1이라고 하는 점이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할 테니까 마이너스 1,3이라는 점을 지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V자 모양으로 이렇게 꺾여 올라가는 그래프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그래프가 y는 2의 절대값 x 플러스 1제곱 더하기 2의 그래프인데요. y는 k라고 하는 직선은 y값이 고정된 직선, 즉 x축과 평행인 직선일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게 만나지 않아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지나가야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바로 읽을 수 있죠. k값이 3보다 작아져야 만나지 않을 것이고 3이 딱 3이 된다면 한 점에서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건에서 맞지 않는 것이고 3보다 커지게 되면 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k가 3보다 작다 라는 범위가 나온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절대값이 들어간 식의 그래프를 잘 그릴 수 있으면 나중에 고난도 문제들도 쉽게 도전해 볼 수 있을 거니까 잘 익혀두시길 바라겠습니다. 17번으로 넘어가 보죠. 다음 중 함수 y는 로그 3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 플러스 2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요건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바로 그릴 수 있으면 좋고요. 근데 그렇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의 관점으로 차근차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는 일단은 표준형이죠. 평행이동 되기 전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이 그래프가 이동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 마이너스 1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살려서 적어준 거고요. 여기 괄호 안에 있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로 해석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 시켜야 되는구나 라는 거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자, 근데 선생님 y는 로그 3의 마이너스 x의 그래프는 또 어떻게 그려야 돼요?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얘랑 유사한 기본형 y는 로그 3의 x로부터 어떻게 그려야 될지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x의 부호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그쵸? y축 대칭 이동을 시켰구나 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y는 로그 3의 x 증가함수의 그래프이고 기본형의 그래프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의 모양이 나왔을 겁니다. 선생님이 진짜 대충 그렸어요. 자, 근데 얘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게 된다면 그러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되겠죠. 마이너스 1,0을 지나게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이것을 그대로 이동을 시켜본다고 합니다.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그러면 마이너스 1,0도 이동이 되면서 0,2라는 점으로 이동을 하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점근선이죠. y축, 얘가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이동한 다음에 y축 방향으로 2만큼 올라가는 거는 큰 영향을 안 주겠죠. 그래서 점근선 x는 1 이라는 선으로 바뀌게 되고 여기에서 이렇게 감소함수의 모양으로 그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그래프의 모양을 보면서 차근차근 읽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정의역은 x가 1보다 큰 구간이다. 어때요? 아니죠. 1보다 작은 구간이어야 되죠. 그건 바뀌어야 된다. 틀렸죠? 자, 그 다음에 치역은 y가 2보다 큰 범위가 아니라 그냥 모든 실수죠. 그러니까 얘도 틀렸습니다. 자, 점근선의 x는 1이다. 맞는 말이죠? 옳은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3번이고요. 자, 그래프는 점 0,3을 지난다. 0,3이 아니라 0,2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x값이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한다. 증가함수냐? 라고 했을 때 x값이 증가할수록 y값은 아래로 내려가는 감소함수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감소한다 라고 바꿔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대칭이동과 평행이동을 이용하면 모든 그래프를 다 그릴 수 있다. 자신감을 갖고 차근차근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18번 넘어가 보죠. 주어진 로그 함수의 그래프가 그린 것 같고요. 점근선 아까 한번 봤던 문제랑 좀 유사할 것 같은데 기본형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죠. 얘 함수의 기본형은 그쵸? y는 로그 3의 x가 기본형입니다.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해야 x자리에 x 마이너스 a 즉 x 플러스 a가 들어가게 되는 구조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점근선이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보셔야 되겠는데 처음 기본형의 점근선은 그쵸? y축이죠. 그래서 x는 0이 될 거고 그게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a만큼 이동하니까 이동된 점근선은 x는 마이너스 a 얘가 점근선일 거예요. 근데 이게 x는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a 값은 3이구나 라는 거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남은 한 개의 정보 0,3을 지난다 라는 것을 활용해야 되겠죠. y는 로그 3의 x 플러스 3 더하기 b 얘가 0,3을 지난다. 즉 대입하면 된다. 그러면 3은 로그 3의 3 더하기 b가 나올 것이고 로그 3의 3은 1이죠. 그래서 b값은 2구나 이렇게 구해줄 수 있는 문제.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이렇게 a, b값 구해줬습니다. 19번으로 넘어가 보죠. 다음 방정식과 부등식을 푸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1번 볼게요. 일단 밑이 3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뭔가 여기 구도 3으로 통일시켜 줘야 될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 나눗셈 보시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바꾸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 될까요? 안 돼요. 지금 요거는 거듭제곱끼리의 나눗셈이기 때문에 거듭제곱끼리의 나눗셈은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 이거거든요. 이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수 법칙을 쓰실 때 지수 간의 뺄셈으로 계산을 해주셔야 된다. 요거 하나 주의해주세요. 자, 그러면 3의 x제곱 플러스 1제곱 빼기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겠죠. 글씨가 좀 너무 작았네요. 이렇게 정리가 됐을 때 얘가 3의 제곱이 나와야 된다. 자, 그럼 이제 밑 통일시켰으니까 지수끼리 비교해주면 되겠죠. x제곱 플러스 1 전개해볼까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2랑 같아져야 되겠죠. 그러면 2 지워지고 정리를 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0이 되어줘야 되겠고요.
완전 제곱식으로 정리해주면 x-1의 제곱은 0. 그래서 x값은 1이구나.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죠. 2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로그 부등식이에요. 자, 밑이 3분의 1로 통일이 되어 있는데 요 앞에 있는 개수 2를 먼저 좀 처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진수의 지수로 올려 보겠습니다. 로그 3분의 1의 x-4의 제곱 2 로그 3분의 1의 x-2보다 크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로그 띄어낼 건데 밑이 1보다 작죠. 그렇기 때문에 부등호 반대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x-4의 제곱이 x-2보다 작아져야 돼요. 전개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이 x-2보다 작아져야 되고 이항시켜 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18이 0보다 작습니다. 6, 3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죠. 그래서 x-6, x-3이 0보다 작아지고요. 그럼 요거 2차 부등식 풀어주게 되면 방정식처럼 생각했을 때 요 부등식을 등호처럼 해석을 했을 때 나오는 두 개의 해가 있습니다. 지금 3과 6이 있어요. 자, 근데 지금 최고차의 개수 1로서 양수라는 거 확인했고요. 식이 지금 작다라고 읽히고 있어요. 그럼 두 개의 해 사이의 범위가 답이 되죠. 그래서 x값은 3보다 크고 6보다 작다. 이렇게 풀어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마무리 지으시면 여러분 틀려요. 진수 조건 반드시 체크해 보시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진수 조건에 의해서 x-4가 0보다 커야 되고 x-2가 0보다 커야 된단 말이죠. 따라서 x값은 4보다 커야 되고 x값은 2보다 커야 됩니다. 요것들의 공통 범위를 찾아주셔야 돼요. 아까 풀어서 나왔던 이 부등식과 진수 조건 두 개의 부등식의 공통 범위를 찾아줘야 되기 때문에 수직선을 그려주게 된다면 3보다 크고 6보다 작다라는 해로 구한 범위, 그 다음에 x가 4보다 크다라고 하는 첫 번째 진수 조건, x가 2보다 크다라는 두 번째 진수 조건, 이것들 세 개의 공통 범위는 요 범위가 되겠죠. 그래서 x가 4보다 크고 6보다 작다, 이것이 답이 됩니다. 우리가 풀어줬을 때의 해와 다른 부분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수 조건을 반드시 체크해줘야 된다. 잊지 말아주세요. 자, 20번으로 넘어가 보죠. 20번 함수 y는 2분의 1의 1-x제곱 더하기 3에 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선생님은 지금 좀 단순하게 그려볼게요. 실제로 문제 푼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자, 여기에서 선생님은 요 함수를 지금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들어간 상태로 그리기가 좀 귀찮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바꾸어서 해석을 해보고 이 마이너스 제곱을 역수 취하는 걸로 안쪽으로 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2의 x-1제곱 더하기 3으로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얘의 기본형을 생각해보면 y는 2의 x제곱이 기본형이 될 거예요. 그리고 걔를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을 시켜야 나오는 식이라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자, 구체적인 점 같은 건 생각 안 할 거고요. 선생님은 점근선만 생각해 볼 거예요. 지수함수 기본형의 점근선은 y는 0이라고 하는 x축이었습니다. 자, 근데 그게 평행이동을 하게 되면 x는 3이라는 직선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자,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수함수나 로그함수 같은 걸 그릴 때 일단은 점근선을 먼저 그려주시는 게 제일 편해요. 자, 그래서 y는 3 그려줬고요. 자, 그 다음에 분명히 증가함수니까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오겠죠. 뭐 지금 뭐 딱히 그렇게 신경 쓸 요소가 없어 보이고요. 이런 증가함수의 모양이 나올 것이다. 왜냐? 밑이 1보다 크잖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y절편 정도만 잘 찍어주시면 이 그래프 정확하게 그린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x값에다가 0 넣어볼게요. 그러면 2의 마이너스 1제곱 더하기 3이라는 값이 나오기 때문에 2분의 1 더하기 3, 즉 2분의 7이라는 값이 나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표시해주면 충분히 정확하게 그렸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정의역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로 제한이 되어 있을 때 이왕 그린 그래프니까 요거 활용해보죠. x값이 마이너스 1부터 분명히 3 여기 있겠죠, 뭔가. 그러면 최대값은 x값이 3일 때 나오겠구나 라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x가 마이너스 1일 때 제일 작은 함수값을 가진다 라는 거 보실 수 있겠습니다. 요런 범위죠, 지금. 자, 그래서 최대값은 x가 3일 때 대입을 해주게 되면
굳이 요식에다 넣을 필요 없겠죠. 요식에다 넣을 필요 없이 요쪽에다 넣어보죠. 2에 제곱 더하기 3이 나올 테니까 4 더하기 3, 즉 7이라는 값을 가진다라는 걸 볼 수 있겠고, 최소값은 x가 마이너스 1일 때겠죠. 대입해주게 되면 2에 마이너스 2제곱 플러스 3이 나오기 때문에 4분의 1 플러스 3, 즉 4분의 13이라는 값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만약에 뒤에 문제만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정확하게 그릴 필요도 없어요. 그냥 밑의 범위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구해주시면 되겠는데, 여기서는 앞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대칭이동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2분의 1만 보고 감소함수겠거니 이렇게 풀어주시면 실수가 나올 수 있고요. 이렇게 좀 우리가 평소에 보던 지수 형태로 간단하게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밑의 범위만 보면서 증가 감소 판단해 주시면 좀 더 정확하게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는 좀 주의를 해주자라는 거. 21번으로 넘어가 보죠. fx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갑자기 1부터 n까지를 쭉 더하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해 봤을 때 이 상태로 놓고 얘네들을 더하게 된다면 분명히 여기 뒤에 로그 2에 뭐 어쩌고저쩌고 이게 붙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얘네들을 처리하면서 진수 간의 곱셈으로 처리하게 될 텐데 약분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상태로 두게 된다면요. 그래서 뭔가 식을 정리해 줄 필요성이 느껴지고요. 이 진수를 한번 통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x 플러스 3분의 x 플러스 4로 통분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뭔가 1 넣었을 때의 진수값 4분의 5, 그 다음에 2 넣었을 때의 진수값 이렇게 곱해지게 되면서 약분이 되는 구조구나 라는 것을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차근차근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F1 더하기 F2 더하기 F3 더하기 쭉 가서 Fn까지 더한 것을 차근차근 써보게 된다면 로그 2에 x에다가 1 넣게 되면 4분의 5가 나오죠. 로그 2의 4분의 5, 그 다음에 x값에 2를 넣게 되면 5분의 6이라는 값이 나올 거고요. 3 넣게 되면 6분의 7이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n을 넣어 보겠습니다. 로그 2에 n 플러스 3분의 n 플러스 4 이렇게 될 거고요. 자, 로그 간의 덧셈은 진수 간의 곱셈으로 처리가 가능하죠. 그래서 4분의 5 곱하기 5분의 6 곱하기 6분의 7 곱하기 쭉 가서 n 플러스 3분의 n 플러스 4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 약분 쭉쭉 해주면 분명히 여기 앞에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3이 있었겠죠. 그래서 n 플러스 3 약분될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로그 2에 2분의 n 플러스 4가 나오게 될 텐데 얘가 3이 된다. 주어진 식을 지수 버전으로 고쳐보죠. 그러면 진수 2분의 n 플러스 4라고 하는 것은 2의 세제곱, 즉 8이 나오게 될 거고요. 그럼 n 플러스 4는 16이 된다. 그래서 n 값은 12구나.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이거를 썼을 때 계산이 좀 더 어떻게 하면 어떻게 계산이 될까라는 것을 예측해 보시면서 식을 정리할 필요성을 느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22번 마지막 문제로 넘어가 보죠. 주어진 함수의 최대값을 구하라 라고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로그를 두 개를 따로따로 생각하면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얘를 하나로 합쳐놓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그럼 로그 3에 x-1 곱하기 7-x, 로그 간의 덧셈은 진수 간의 곱셈으로 처리할 수 있어서 이렇게 묶어줬고요. 자, 그러면 지금 봤을 때 로그 3의 어쩌구 라는 함수는 기본적으로 증가 함수죠. 그렇기 때문에 진수가 커질수록 주어진 y 값도 커진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증가 함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진수의 최대값을 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수의 최대값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저 진수값을 선생님이 편의상 t라는 함수로 두게 된다면요, 얘는 지금 2차 함수라고 볼 수 있겠죠. 2차 함수의 최대값 구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얘를 좀 전개를 해보게 되면요, 쭉쭉 전개해 볼게요. x부터 먼저 분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7x 마이너스 x제곱, 이제 마이너스 1 분배시켜 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7 플러스 x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7, 마이너스 7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표준형으로 고쳐야지 우리 최대값 최소값 읽어줄 수 있겠죠. 그래서
2차항의 개수인 마이너스 1로 1차항까지를 묶어주게 된다면 이렇게 묶일 겁니다. 자, 그 다음 마이너스 7. 자, 그리고 우리는 표준형으로 바꾸기 위해서 1차항의 개수의 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주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4의 전체 제곱이니까 16이라고 하는 값을 더해주고 식이 변하지 않도록 빼주겠습니다. 그럼 앞에 있는 3개의 항까지는 완전제곱식으로 묶이게 되면서 x-4의 제곱으로 묶일 거고요. 안 쓴 요 마이너스 16은 필요 없으니까 계산해주면서 내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16-7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x-4의 제곱 플러스 9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함수의 그래프를 생각해 봤을 때 2차의 개수가 마이너스 1, 음수니까 이런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나올 거고요. 꼭지점의 좌표 4,9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즉, 이 함수의 최대값은 x값이 4일 때 9라는 값이 나온다는 걸 볼 수 있겠고, x가 4인 것이 과연 요 진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가라는 걸 생각해보면 만족할 수 있죠. 4 넣어도 양수, 4 넣어도 양수죠. 실제로 요 진수 조건으로부터 나오는 x값의 범위 생각해주게 된다면 x값은 1보다 크고 7보다 작다라는 범위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최소값을 물어보는 상황이 있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x값의 범위를 생각해야 된다면 이렇게 주어진 범위 내에서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최대값 구하는 상황이니까 굳이 그것까지는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얘는 지금 x값이 4일 때 최대값 9가 나온다라는 걸 볼 수 있겠고, 그것을 이쪽 식의 로그에 대한 것으로 우리는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로그 3의 9가 최대가 될 거고요. 그래서 최대값 2라고 구해주시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뭔가 합성함수의 관점으로 보시면서 안에 있는 식을 하나의 함수로 두고 그 함수의 최대값을 구하는 그런 상황들도 종종 등장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봐주시고요. 만약에 이 문제가 응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밑에 3분의 1이 아닌 3이 아닌 3분의 1 이런 식으로 감수함수로 두게 되고, 이쪽을 뭔가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2차 함수로 두면서 최소값을 구해야 이 함수의 최대값이 나오는 상황으로 바꾸어서 낼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변형될 여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선생님이 22문항 설명하다 보니까 어느새 1시간 반이 되었는데요. 긴 시간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시험 공부에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